모든 비극이 사고로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니죠. 1989년 영국에서는 97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태를 만든 영국이란 국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잘못이야.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는 범인이 없습니다. 범인을 만들려는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리버풀이 아닙니다. 경찰도 아니고 97명의 희생자들도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진실이라는 주제입니다. 1989년 이 사건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 진실은 사고로부터 23년이 지난 후에야 세상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1989년 4월 15일 영국 셰필드에 있는 힐스버러 스타디움 FA 준결승전이 열리는 날이었죠. 지금은 FA컵이 그렇게 큰 위상을 가지지 않았지만은 1980년대 연도만 하더라도 FA컵은 리그에 준하는, 어쩔 때는 리그 이상의 위상을 가진 시기였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잉글랜드 축구협회에 가입한 모든 프로축구팀들이 토너먼트로 자웅을 겨뤄서 최강의 팀을 뽑는 거였으니 그 인기와 그 권위는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죠. 특히 잉글랜드는 세계 최초로 프로축구 리그가 탄생한 어떻게 보면 축구의 종주국이었기 때문에 그 FA컵이 가진 위상과 그 자부심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FA컵 준결승이 열릴 예정이었고요. 리버풀과 노팅엄 포레스트가 지금은 좀 중위권 정도 되는 팀이긴 하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브라이언 클리프 감독의 지휘하에 현 챔피언스 리그죠. 그 유러피언컵을 2년 연속, 2시즌 연속 우승을 했고 특히 좀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연인과 함께 경기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날은 아주 평범하고도 특별한 날이었죠. 내가 응원하는 팀이 멋진 경기를 해서 이겨서 FA컵 결승에 가기를 바라는 아주 추억이 돼야 될 그런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그 현장에 방문하였던 수천 명의 사람 중 97명은 더 이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이해를 하려면요,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왜냐면 이 비극이 그날 바로 일어난 건 아니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은 1980년대 영국의 상황을 먼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영국에는 지금까지도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평가가 좀 극단적으로 갈리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마가렛 대처라는 당시 영국 총리죠. 누군가는 영국 경제를 살린 총리라고 합니다. 복지병을 없애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하여 영국이 이제 더 선진국으로 나아가고 경제가 성장하게 도움을 준 총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반대로 리버풀 시민들에게는 조금 다른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었어요. 우리를 버린 사람이라고. 실제 당시 리버풀,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영국을 대표하는, 특히 산업혁명 당시에 영국을 대표하는 항구 도시죠. 맨체스터 등 주변 공업 도시에서 만들어진 공산품들을 해외로 수출하고 해외에서 원자재를 들여오고 아주 번성했던 도시였어요. 비틀즈의 도시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1980년도에는 이제 각종 산업 구조 조정 등 그런 정부 개혁과 맞물려서 좀 굉장히 소외받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실업률은 치솟고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잃어갔죠.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기도 했고요. 리버풀 자체가 그래서 이미 당시 정부에 대해서 반감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1981년에 리버풀 톡스텍스 지역에서 대규모 시위, 폭동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거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이거는 리버풀 도시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도시인 것 같아 라는 좀 편견을 좀 가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정부랑 시민들 간의 불신이 좀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에 1985년에 좀 더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죠. 네, 유로피컵 결승전에서 그때 당시에 관중석이 붕괴를 해서 39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헤이즐 참사라고 하는데요. 그 사건으로 유럽대 진출이 몇 년간 가로막히기도 했고, 특히 당시에 어떤 리버풀 일부 팬들이 보였던 행태, 이런 것들 때문에 유럽 전역에서는 리버풀 팬들은 좀 위험한 홀리건들이 많은 그런 팬들이다, 이런 이제 낙인이 생기게 돼요. 물론 이게 사건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헤이즐 참사와 힐스버러 참사는 완전히 달라요. 아예 사건도 다르고 양상도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좀 사건의 원인은 매우 다르지만 사람들 머릿속에는 좀 새로운 편견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리버풀 팬들이 위험하다라는 편견이죠. 그리고 그 편견은 1989년 4월 15일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지 못하게 되는 참사의 숨은 원인이 됩니다. 당시 경기 시작 시간은 오후 3시였어요. 오후 3시였는데 2시 40분까지도 대부분 리버풀 팬들이 입장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게이트 자체 구조상으로도 너무 적었고 좁았고, 상대편인 노팅엄 포레스트의 관중들의 한 60개 정도 출입구를 이렇게 배정받은 데 비해 리버풀 팬들이 23개밖에 배정 못 받아서
아직도 좀 사람들이 계속 몰리기만 하고 병목 현상만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그래서 현장 경찰관 중 한 명이 20분 정도, 30분 정도 경기 시간을 연기를 해달라 요청까지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몰리고 있다. 병목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점점 위험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이 몰리고 사람들이 서로를 압박하고 있는 순간 사우스 요크셔 경찰 총지휘관이죠. 데이비드 더켄필드가 게이트 C를 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 게이트 C가 그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대형 게이트이기도 했고 회전바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게이트이긴 했거든요. 사람들을 이제 유도해가지고 혼잡을 해소하겠다라는 생각이었는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최악의 실수였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군중 유체화라고 하는데요. 1제곱미터당 7명 이상의 사람이 있으면은 군중이 이제 약간 유체화가 돼서 통제가 안 되고 압박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게이트 C를 열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물밀듯이 사람들이 스탠드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당시 스탠드가 의자로 이렇게 사람들이 구분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막 서서 있는 데였고 앞에는 관중 난입을 막기 위해서 철조망이 높게 쳐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일 문제는 게이트가 중앙 스탠드, 그러니까 아마 중앙석 쪽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였고 그 중앙석에 이미 사람이 꽉 차 있다는 거였어요. 사람이 이미 어느 정도 차 있는 데에서 갑자기 군중이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앞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서 압박을 엄청나게 받기 시작했죠. 뒤에서 막 미니까.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 뒤에 있는 수천 명의 무게를 다 감당하게 될 거예요. 한 사람당 몇 톤에 되는 무게들을. 심지어 철조망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가지도 못해요. 철조망 껴가지고 그렇게 압박을 받아서 진짜 차에 깔린 것처럼 압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금방 조금 조율이 되면 좋겠다 했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사람들은 들어오고 앞에 있는 사람들은 스탠드에 끼거나 넘어져가지고 깔리거나 하면서 그게 이제 참사로 이어지게 됐죠. 그때 당시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진짜 좀 그로테스크한데 철조망에 어린아이랑 사람들이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눌려요. 이렇게 눌려가지고 파래지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의식을 잃어가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가슴이 눌리고 숨을 쉬지 못하고 산소가 부족해지고 그렇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의식을 잃었고요. 철망에 이제 붙잡혀가지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경찰한테 손을 흔들고 그랬죠. 여기서 또 좀 잘못된 것들이 새롭게 들어오는 인원들을 통제를 하고 지금이라도 좀 위험한 사람들 빨리 빼내려고 그리고 밀집한 군중들을 계속 옆으로 해산시키려는 그런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이제 당시 경찰이 편견 때문에요. 훌리건들이 난동을 일으킨 거라고 좀 생각을 했나 봐요. 또 쟤네들 철조망 흔들고 난리 치는구나. 그 오해하는 그 짧은 그 시간 동안에 1분, 2분마다 사람이 수십 명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영국 스포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참사인 힐스버로 참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97명이 목숨을 잃게 되고요. 지금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국가가 개인들을 어떻게 말살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당시 영국 정부가 선택한 그 선택이 영국 역사상 가장 오래된 거짓말로 남겼습니다. Terrible police failures on the day. 96 of those people never come home because they died at football match.